자, 프레이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프레이밍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놓으면 정말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건이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프레이밍인 거죠. 상황이나 사건을 정의하는 과정. 이 정의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프레이밍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프레이밍 하는지에 따라서 내 평가가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바로 프레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뭐냐면, 프레임은 이 화면, 이렇게 프레임이 뭐다 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돼서 뭐 프레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럴 때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진화가 되어 왔죠. 근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서 되게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처리가 공식화가 돼 있는 그 공식들,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 자체를 바로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프레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프레이밍 한다와 프레임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는데 뭐 거진 비슷하게 받아들여지지만 프레이밍은 이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상황이나 뭐 사건들을 해석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정의해가는 과정을 프레이밍이라고 하고, 프레임은 이 프레이밍 하는 과정에 쓰이는 기준인 거죠. 이 삶을 바라보는, 어떤 이슈를 바라보는 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지 과정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인지 과정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여기서 프레이밍, 그 프레임이 쓰이는 데는 어디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어떤 과정일까요? 뭔가 이 정보, 외부의 이 자극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 처리가 되는 이 과정인 거죠. 여기서 프레이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시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 프레임 자체가 다른 예시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요즘 너무 바쁘지? 라고 하면 아유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밥도 먹고 잠도 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8시간 정도만 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5시간 일을 해도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바쁘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이 바쁘다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다른 거죠. 프레임이 다르니까, 바쁘다를 정의하는 게 다르니까 프레이밍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프레임 전환 같은 경우도 보면 긴장되는 상황에서의 프레임 전환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출발선에서 뛰기 전에 정말 많이 떨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운동회에서 정말 많이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경험을 겪었는데, 이때 너무 떨린다가 아니라 이 프레임을 만약에 전환을 하려면 정말 내 온 몸으로 피가 지금 잘 가고 있어서 내 근육이 최고의 뭐 기량을 발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프레임이 전환이 되고 프레이밍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할 때도 프레이밍 정말 중요한데, 이거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나오는 게 바로 프레이밍 이펙트예요. 프레이밍 이펙트가 뭐냐면 이게 인지적인 편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많은 인지적인 편향이 있었는데 또 인지적인 편향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인데 그게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제시되는 게 서로 다른 프레임을 제시했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실험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결과이지만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리액션,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고 혹은 뭐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그런 거를 보고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이밍 이펙트는 인지적인 편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인지적인 편향의 한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분들한테 너 점수 이렇게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너 원래 10점이었는데 점수가 이렇게 깎였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점수가 결국 받는 점수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 두 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뭔가 점수가 깎였다라고 하면은 나와서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게 내가 왜 점수 깎였어요? 깎인 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게인한 거잖아요. 여기는 게인을 하게 되면 반응이 좀 더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로스를 했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걸 보고 이제 프레이밍 이펙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돼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공부이고 그걸 저는 정말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왔죠. 다니엘 카네만 이분이신데 이제 이분이랑 이제 동료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되게 아픈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파지티브 프레이밍이라고 연구자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건 뭐냐면 산다. 너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와 넌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 뭐가 파지티브 프레이밍일까요? 그쵸. 이거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소개를 하는 경우가 파지티브 프레이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A가 있어요. 이 약은 딱 확실하게 200명을 살릴 수 있는 약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또 약 B가 있어요. 근데 이 약은 33%의 확률로 600명을 모두 살릴 수 있고 66%의 확률로 모두 살리지 못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확실히 200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약간 도박기가 조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 잘 되거나 도안이면 뭔 거죠. 약간 다 죽거나 다 살리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게 제시를 하거나 혹은 요 네거티브 프레이밍인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제시할지 아시겠죠? 너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트리트먼트 A는 400명이 죽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똑같죠. 트리트먼트 A가 200명이 살릴 수 있음 400명이 죽게 됨.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네거티브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트리트먼트 B는 똑같이 제시를 하는데 33%의 확률로 600명이 모두 죽지 않을 수 있고 66%의 확률로 모두 죽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그래프를 여기 이걸 읽어보셔도 되고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여기 한번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힌트를 좀 주면 너무 쉬울 수도 있지만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하면 살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파지티브 프레이밍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즉 조금 이렇게 위험하거나 도박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 경향이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경향은 낮아집니다. 근데 이 네거티브 프레임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렇게 하면 나빠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정말로 한번 막 어디 구글에 찾아서 바로 막 답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한번 내가 열심히 고민해서 그래프에 이 트리트먼트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할 이 퍼센트가 어떻게 바뀔지 고민을 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프레이밍 이펙트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러한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본인의 경험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지도 한번 열심히 고민해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